콘스탄트 기메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증여받자 편이 되겠습니다. 조부모 증여를 말하거든요. 조부모한테 증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년 손자녀, 만 19세 이상이죠. 성년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5천만 원까지 받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 손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년 손자녀가 1억 5천을 증여받거나 미성년 손자녀가 1억 2천을 증여받으면 각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 각각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10%만 부과한다니까 효과적으로 1억 5천을 증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성년 손자녀한테 5억 5천을 증여하고 미성년 손자녀한테는 5억 2천을 증여하면요. 증여세는 20% 구간에 걸리니까 조금 싸게 하면서 그 증여재산을 크게 이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년 손자녀는 10억 5천, 미성년 손자녀는 10억 2천씩 증여하면요. 증여세율은 30% 구간에 걸립니다. 30% 비록 내지만은요. 10억 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금액을 증여하니까 할아버지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자녀를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요, 그렇게 10%, 20%, 30%로 산출된 세액을 내지만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과세표준을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세는 1천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그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300만 원을 더 추가로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생략을 했기 때문에 할증세율이 붙는다는 거죠. 성년 손자녀한테 1억 5천을 증여하면요. 증여세는 1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30%를 더 내야 됩니다. 300만 원이죠. 토탈 1,300만 원을 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자녀한테 각각 증여하는 것보다는 증여세가 싸거든요. 손자녀한테 5억 5천을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세는요. 9천만 원이 나오지만 할증세율 30%를 곱하니까 1억 1,7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추가액이 2,700만 원이 되겠죠? 그래도 증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년 손자녀한테 10억 5천 증여했다. 그러면은요, 증여세는 총 3억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30%가 붙었겠죠? 30% 금액이 7,200만 원이나 되지만 그래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요, 할아버지가 고령이라면 손자녀한테 이렇게 7,200만 원 더 내면서도 증여하는 이유는 손자녀한테 증여하면요, 증여한 이후에 5년만 경과되면 상속재산에서 증여한 기록이 빠지거든요. 그만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이라도 이렇게 7,200만 원 내서라도 증여하는 것이 요새 유행입니다.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했다. 그러면요,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30%가 아니라 4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이죠. 20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 손자녀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손자녀, 뭐 한 10살 먹은 사람, 17살 먹은 사람, 손자녀한테 30억 2천만 원을 증여했다는 거죠. 그럼 증여세는 14억 5,600만 원이 나옵니다. 증여세 추가액이 무려 4억 1,600만 원, 40%가 붙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대생략 증여를 하면은 비상속인 증여이기 때문에 5년 뒤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가 세금을 부담해도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깐 언급했지만요. 다음 자,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증여받자 편을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